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죠. 그 이후 정치권의 평가는 사뭇 다른데요.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루 전인가요? 예. 그때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그분이 입당하고 그분이 입당하는 과정에서 당이 이제 뭐 환영한다 이렇게 윤어게인 계엄옹호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상징격인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당에 영입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면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이거든요. 예, 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여전히 부족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현종 위원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강성 유튜버 고성국 씨 입당이 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일단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오늘 모든 신문들에 대한 이 사설을 보시면 아마 일반적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이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문 중에서 제가 오히려 눈여겨본 것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천 룰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이 중앙당에서 사실상 공천을 좌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동안 50대 50이냐 70대 30이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과 사람에 따라서 다 달리 적용을 하고 그걸 중앙당에서 뭔가 결정할 수 있을 듯한 그런 어떤 이 룰을 만들었어요. 이게 역시 디테일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고성국 씨라는 분은 지난번에 김재원 의원님 찾아가서 막 이렇게 입당 원서도 받고 막 했는데 이분이 한 4개월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국민의힘과 지금 현재 자유통일당 등등 우파 정당이 있잖아요. 이 4개 정당이 서로 선거연대를 해서 실제로 당선될 수 있는 곳에 한 30개 지역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이런 데 후보 안 낼 테니까 TK 지역에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 30개 기초단체장 달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 당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들어와서 그동안 항상 밖에서 윤어게인 부정선거 주장했던 분입니다. 자, 그런 분이 당에 지금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뭘까? 그리고 왜 장동혁 대표는 어제 공천룰과 관련해서 중앙당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자칫 이런 이유가 결국 이들 세력을 이번 지방선거 때 대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투입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의원들 몇 분들 같은 경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 많이 영입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청년도 청년 나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어게인 주장하는 청년들을 갖다가 대거 영입하면 그게 청년에 대한 영입 자체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마치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세력들을 당에 많이 들여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어떤 의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윤리위원장도 윤리위원들도 의결을 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리위 인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리위원이든 당무위원이든 대표가 임명하는 거다. 내가 당대표할 때 장동혁은 스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지봉 교수님 이게 어떤 의미로 한 얘기 같으세요? 그러니까 장동혁은 스텝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윤리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당대표의 입김이 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윤리위원장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 임명 과정에서도 몇 분은 윤리위원들은 사퇴하셨는데도 임명을 하셨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또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이든 윤리위원장은 대부분 법조인이나 판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하는데 경찰행정학교 교수시고 저분이 사이버 보안 이런 거 전문으로 하시더라고요. 댓글과 연관돼 있는가 아닌가 의혹도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본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 볼 때는 전 대표 측에서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 또 본인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라고 하니까요. 가족들이 올린 글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어쨌든
어쨌든 윤리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뭐 그래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아니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 측을 뭔가 징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런데 윤민우 신임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언론을 향해서 입장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법적 책임만 묻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권영진 의원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이 되시나요? 법적 책임만 따지지는 않겠다.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선 저는 단계 문제 그렇게 봐요. 우리 당원 게시판은 누구든지 익명으로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당에서 대통령 비판 못 하나요? 당대표 비판 못 하나요? 그걸 가지고 그걸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당무 감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이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에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예. 카톡 검열한다. 그리고 공무원들 휴대폰 턴다. 이거는 민주정당에서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드러난 맞지 않더라도 드러난 걸로 보면은 한동훈 가족들이 일정 정도의 댓글을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달았던 것이 한동훈 대표를 징계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사유가 전혀 안 돼요. 이게 뭐 연좌제를 적용합니까?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회에서도 이걸 결론을 이렇게 내야 되더라고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가족들을 관리 감독 못한 책임을 물어서 그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물을 수 있나요? 저는 도덕적 책임 부분들은 한동훈 대표도 적어도 우리 가족들이 일로 인해서 당원들과 국민에게 정말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이 정도 도의적 책임에 대한 메시지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내야 한다. 그러나 예.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징계하겠다. 제가 보건대는 이 부분들로 가면은 법적으로 가면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하면은 받아들여질 거예요. 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발 우리 장동혁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 다들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 보수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 제발 정치를 좀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싸움을 하지 마시고 이 싸움에 얼마나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금 낙담하고 우리 당의 지지도가 이렇게 빠지고 우리 당이 이렇게 괴멸의 위기에 간 것도 예. 우리 내부에서 서로가 이 다툼하고 싸우다 이 모양 이 꼴로 간 건데 지금 선거 목전에 두고 저렇게 한동훈 징계해가지고 내치겠다. 이게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예.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이제 뭐 당무감사위는 내 책임 아니다. 나는 개입 안 한다. 윤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당대표가 다 하는 줄. 네. 오히려 독립적인 기구이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윤리위원장에게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이 통합하고 혁신해야 됩니다. 제가 혁신으로 가려고 하니까 통합을 윤리위원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죠.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오늘 당직 인선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정책위 의장 김두엽 의원이 관두면서 빈자리였는데 친윤 중진인 정점식 의원을 내정을 했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원래 민주당 출신 인사인데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이재명 대통령과도 좀 각을 세웠던 인물이고 또 한동훈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현정 위원 이제 이 두 사람의 인사를 놓고도 당이 좀 시끌시끌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의 첫 번째 실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자 이제 실천을 두고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실천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장 친하고 옛날에 이 정책에 했었던 사람을 또다시 정책회장을 시키고 예. 이 한동훈 전 대표 당시 대표 나올 때 연판장 돌려서 못 나오게 뭐 나오지 마라 했던 주도한 사람을 지금 지명직으로 했단 말이죠. 저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오늘 뭐 윤리위원장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윤리위원장 이분이 뭐 경찰대 경찰 관련된 교수하시는 분인데 정치 한 번도 안 해보는 분인데 어떻게 정치적 판단을 해서 이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 법적인 것도 모자랄 판에 정치적, 법적, 도덕적 무슨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무슨 아주 대단한 기구인가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실천의 첫 번째 스텝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2위 소식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댓글이 많은데 파도 미담만 나오네 안성기 씨 얘기고요. 가짜 정보 유포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안성재 셰프와 관련해서 루머를 퍼뜨린 사람에 대한 얘기셨습니다. 네, 산책도 마음 편히 못하는 시대가 됐네.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날아온 화살. 깜짝 놀랐던 시민의 마음을 좀 헤아리신 댓글이었고요. 의혹과 논란의 온 가족이 다 주인공이다. 이건 아무래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깨끗한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혜훈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에 대한 댓글까지 확인해봤습니다.